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신혼부부한테 필요한 재무 설계와 그리고 저희가 직접 쓰는 가계부를 보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잘 들어주시고 이제 구독하고 댓글에 링크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재무 설계사 부부가 직접 쓰는 가계부 양식까지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면 이 돈 관리를 각자 해야 되는지 또는 합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어떻게 돈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신혼부부인데도 요즘은 아직 돈 얘기를 터놓고 하지 못하는 부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부부가 돼서 서로 같이 얼마나 이 재무를 오픈하고 이 재무 설계를 잘 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결혼 전보다 훨씬 돈을 잘 모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저희의 실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혼부부들이 좀 더 편하게 돈 관리를 좀 터놓고 더 솔로일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혼자일 때보다 지금 더 잘 되고 있죠? 저희는 지금 돈을 결혼하면서 완전히 다 합쳤고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이제 저한테 다 보내고 제가 이제 제 월급이랑 합쳐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계부를 작성을 해서 이 가계부를 보고 이제 한 달의 소비라든지 저축 그리고 지금까지 자산이 얼마나 쌓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혼자일 때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업직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월 소득이 다르잖아요. 그쵸. 이제 매월 소득이 다르니까 그 소득을 이번 달은 얼마를 제가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그걸 기록하고 그거를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은 진짜 따로 관리하는 부부들도 엄청 많고요. 같이 관리하는 부부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부는 같은 목표를 보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부가 되다 보면 생각보다 둘이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집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집으로 인한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도 같이 갚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생겼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어떤 목적 자금도 같이 모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같이 합쳐서 같은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따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개인의 거는 개인의 거대로 하고 부부 공동 자금은 또 따로 금액을 정해서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 부부가 돈 관리를 하는 방법과 저희처럼 사업하는 부부가 돈 관리를 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장인 부부들은 소득이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 그쵸. 틀을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재무 설계하기 쉬울 수 있어요. 돈 관리하기가 일정한 저축액을 정해놓고 매달 그렇게 이제 그냥 자동이체가 되게 빠지고 그걸 이제 매달 체크하고 조금 더 근데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계획한 저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직장인 부부들의 경우에는 지출을 잘 절제하고 저축을 잘 정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처럼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소득이 조금 불규칙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내 의지로 더 많이 벌었을 때는 더 많이 저축을 해놓지 않으면 좀 우리가 덜 벌거나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 안 나왔을 때 또 뭔가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었을 때 의식적으로 조금 더 저축하고 이거를 잘 체크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저희가 쓰고 있는 가계부 양식을 보고 한번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쓰고 있는 이 양식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계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계부는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성격이 좀
효율을 중시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쵸. 되게 좀 효율적으로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핵심만 딱 우리가 적을 수 있게 되게 간단하게 제가 쓰기 편하게 만든 가계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월급 받는 날이 되면 이제 남편한테 얼마 받았는지 체크해서 제가 받고 그리고 또 제 월급을 체크해서 이 가계부에 작성을 하고 얼마를 썼는지 이제 카드 값을 이제 받아서 체크를 하고 이 저축을 이제 분배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쓰다 보니까 진짜 이거 가계부가 너무 그냥 쉽고 간단하게 돼 있어서 같이 이제 제 고객님들이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요.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봐볼까요? 열어볼까요? 네. 일단 배우자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공동의 재무 목표를 이렇게 연도별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것들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예시인데 제가 뭐 29살에 주택을 구입을 했고 30살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년도 대비 자산이 어떻게 이제 됐는지 이제 증가폭을 볼 수 있게 좀 적어 놓고요. 내가 뭐 올해 목표는 순자산 10억 목표 10억. 하면 좋겠네요. 네, 정말 하면 좋겠어요. 10억 진심으로 쓰신 건가요? 제 꿈을 쓴 건데요. 이렇게 뭔가 이제 목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샘플이니까 그냥 꿈을 그냥 쓰신 하고 싶은 거 다 쓴 거예요. 네네네.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쓴 거고 주택 확장 이렇게 써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 목표랑 순 자산이 어떻게 쌓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개인 목표 습관 같이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 쓴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매달 가계부는 사실 매달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가계부를 2024년 4월 한 시트에 한 해 거를 들어가면 좋아요. 4월,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해놓고 2024년 가계부, 2025년 가계부 이렇게 계속 저장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소득을 뭐 나는 얼마, 남편은 얼마 이렇게 해서 쓰고 기타 소득이 있으시면 여기다 또 쓰고 그럼 이제 수입 총합을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다 적고 그리고 이제 지출은 고정 지출이 있고 생활비 같은 변동 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 비용을 저는 이제 고정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 놓긴 했거든요. 집 관련된 거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거, 그리고 사업 관련된 거, 세금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기부하는 것들 해서 고정 비용을 이렇게 나눠 놨고요. 그리고 제 카드값, 남편 카드값, 그리고 현금으로 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럼 이제 아까 그 수입 총합이 나왔고 이렇게 다 합치면 지출 총합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 비용 총합, 생활비 총합 해서 지출 총합을 하면 이 달에 적자가 얼마인지 흑자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돈이 남을 텐데요.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저축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월마다 들어가는 저축을 제가 써놓은 건데요. 잠깐만요. 근데 이제 저축을 할 때 그냥 내가 뭐 500 벌고 400 썼으니까 100만 원 저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저축한 금액을 기간별로 저번에 이제 재무설계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간별로 이제 분산해서 나눠 놓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금은 좀 단기성이죠. 적금에 얼마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적금 그리고 중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단기, 중기, 장기는 조금 재무설계에서는 인생을 좀 길게 보고 나누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기 자금은 한 1년에서 3년 정도 그리고 조금 소비적인 저축을 단기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진짜 내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그런 목돈을 모으기 위한 자금을 중기자금으로 저는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는 내가 진짜 20-30년 뒤에 일하지 못할 때 은퇴자금을 위해서 하고 있는 뭐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적금, 그리고 중기자금, 연금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 저축으로 해서 CMA나 뭐 주식 투자 그때 때에 따라서 내가 비상금이 좀 없다. 그러면은 CMA에다 돈을 좀 더 넣고 내가 이번에 조금 주식에 이번에 좀 장이 괜찮다. 그럼 여기다가 주식에 좀 더 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축을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축을 하게 되면 총 얼마가 모였는지 내 순자산을 여기 또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트에 다 나와 있어서 되게 쉽고 간편해요. 그러네요. 네. 되게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렵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 자산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자산을 적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에 따른 게 아니고 투자 원금으로 기록하는 게 좀 더 정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 CMA, 비상금, 그리고 예적금, 그리고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펀드 같은 것들을 단기 자산에 분리하고요. 그리고 비과세 10년 만기 저축보험, 아니면은 내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펀드 뭐 이런 것들을 중기자금으로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주택 정약, 연금 펀드, 연금 뭐 세공제 이런 것들 장기 자금으로 분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꼭 부동산이 내게 아니더라도 월세 보증금, 뭐 전세 보증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부동산 항목에 체크해 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대출에 대한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그러면 총 쌓인 이제 자산, 그리고 대출을 빼면 내 순 자산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달 내 자산이 얼마나 쌓였는지 여기서 이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자산 중에 부동산은 얼마인지, 당장 쓸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얼마인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가계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게 은근 재밌어요. 맞아요. 그쵸? 네. 해보니까 재밌죠? 네, 저희 같이 이제 매달 말일에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변동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도 실제로 이번 달에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면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이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카드를 분리해서 쓰다 보니까 실제 이제 내가 돈을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이 저축과 순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지금 현재 우리의 순자산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일에 대한 의욕도 살아나고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달에 이렇게 가계부를 작성하고서 다음 달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좀 카드값을 자제해야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모으면은 한 5년 뒤에는 그래도 더 넓은 데로 이사 갈 수 있겠다 라든지, 서로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친근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래 제 돈 관리를 메모장으로 매달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도록 엑셀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모으게 됐고요. 실제 자산이 쌓이는 과정도 보게 되면서 결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재무설계와 저희가 쓰는 가계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그리고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